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산성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일기잖아. 일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하고 뭐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산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더 좋은 작품이다. 사실 뭐 이 작품이 뭐 자습서나 이런 데는 뭐 문학사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나와 있지만, 네, 맞아요. 문학사적 가치가 높죠. 왜냐하면 실질적이 있었던 이야기, 더군다나 일기 형식, 더군다나 얼마나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높고 문학사적인 가치도 높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체적으로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기보다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나온다면 연계하기가 좋은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이미 EBS에서 자리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연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타작품, 보기 비교 혹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자, 여기다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냐면 병자호란 당시의 일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병자호란은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왕이 무릎을 꿇었으면 끝난 일이지요. 뭐 청나라가 당연히 힘이 있지. 사실은 보는 입장차인데 저희가 작은 나라 맞죠. 내 생각도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정기, 민족 혼, 그리고 민족 정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지. 다른 나라에 예속되고 속국되는 게 좋았겠냐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전쟁이 있었을 당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밀렸던 거 막. 그래서 임금님이 군까지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가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치욕으로 생각을 하고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도 향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를 노력했던 게 우리 민족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거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그렇고, 임경업이지 왜 엄이야? 임경업전하고 박시전하고, 사실 더 대표적인 건 박시전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이 두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실적이진 않아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과 틀을 맞추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병자호란의 그 치욕을 정신적으로나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어차피 소설은 허구인데 뭐하러 똑같이 할 필요 있어요? 병자호란으로 우리가 일부 이렇게는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쾌하게 호쾌하게 이렇게 물리쳤어. 그런 부분들을 소설 속에 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이걸 읽는 사람이 그걸로만이라도 뭐 통쾌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명한 두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박시전은 언제고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약간의 비교 대조하기가 좋은 작품이다.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산성일기가,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있지만 일기 형식으로 해서 정말 그 날대별로 해서 아주 객관적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듯 쓴 글이라서 최대한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진 못해도 어차피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는 허구화되어 있고 얘는 매우 사실적이라는 거와,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 얘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치욕을 당한 것 그대로. 그리고 사실은 오늘의 산성일기의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척화냐 친화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친화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사실은 치욕 아닙니까? 우리 신하들의 대다수, 아주 많은 신하들이 그래 우리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쟤네들한테 잘 보이고, 이 자체도 사실은 치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사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읽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건데, 그거를 나누는 것과,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은 아니지만 박씨가 심지어는 도술까지 부려가면서 그들을 제압하잖아. 그리고 사실은 너희가 볼모로 세자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래 좋아, 그건 인정. 왜냐면 그거 사실이었으니까. 그것까진 인정하지만 너희가 만약 이러시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것들이 역시나 허구화돼서 우리의
보상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게 유행은 그렇지만 요즘 지문 수능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 비문학 지문 나오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든가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박시전 혹은 그리고 나서 산성일기 두 개를 놓고 EBS에 나왔으니까 두 개를 놓고 비교 분석하기 얼마나 좋냐는 거지. 그래서 특징으로 연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다음은 지문은 이런 내용이야는 뭐 간단하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쫓아오니까 혹여라도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혼자 읽을 때. 그래서 제가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부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다가 요거 좀 쓰고 갈까요? 자, 이쪽이 척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친을 주장하는 국서를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뜻이니까 이쪽이 척화를 주장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이쪽이 국서를 통해서 척화의 친화를 도모하고 있는 친화를 주장하는 쪽이에요. 글을 읽으실 때 이들이 무엇을 주장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만 크게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산성일기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임금이 가 계실 때를 얘기하는 거고 산성일기는요 그 이후로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국 돌아와서 한 3년 정도의 그 뒤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줄거리라고 볼 수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어차피 소설은 산문들은요 기본적인 줄거리 틀을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척화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너무 유치하잖아. 그치?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선지에 윗글과 이해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을 최명길은 어쩌고 저쩌고 국서를 썼으며 그것을 통해서 친화를 주장하고 이렇게 줄거리거든요. 결국은 친화를 주장한 사람이 최명길 맞아? 이거 갖고 질문이 다르지 않지. 단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세하게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번 주장하는 거 어차피 산성일기를 우리가 다 읽지 못할 거라면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크죠. 왜냐하면 날짜를 달리해서 다른 부분 읽기니까.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산성일기가 무엇인지 안다. 그건 이제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지문이 나오면 그 부분 가서 반드시 읽고 내용이 동일한지 찾는 연습.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이었잖아. 고3입니다. 고3은 무조건 있는 걸 그대로 외우고 가겠어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EBS는 당연히 하지만 EBS를 통해서 문제풀이 방법론까지도 익혀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고3 학습법이에요. 잘 쫓아와. 자, 지문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지문을 보시면 뭐 이거는 이거고. 자, 지문을 봅니다. 역시나 수필 수필 일기여서 산문이긴 하지만 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1637년 1월 18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 써놔. 그 날짜 나와 있는 거 밑에 써놓으세요. 일기의 형식을 통해서 라고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 이것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날의 일을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국서의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위에 나와 있어서 두 줄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EBS에서 국서의 내용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출성하라는 청황제의 명에 대해 임금은 난처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이에요. 물론 국서가 굉장히 치욕스러울 정도로 써 있어요. 치욕스럽게 그러니까 화친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작은 나라잖아요. 큰 나라이신 청인 당신이 우리를 좀 봐주셔야죠. 이런 거라서 치욕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부분에 아주 일부 황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참 곤란한데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우리한테 답서도 주지 않지. 뭐야? 아니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빌 거면 제대로 빌든가. 살짝 말을 빼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답서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거기 EBS 표현 여러분들 페이지 58페이지에 지금 두 줄 내려와서 제가 왜 EBS 표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아래쪽이 전부가 다 국서의 내용이에요. 다 읽지 못하더라도 국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국왕모는 대청구. 얘 알고 있잖아. 원래 대자를 붙이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아주 큰
우리 학원도 배지 국어학원이지만 저 수업할 때 농담처럼 대배지 국어학원은 저 농담처럼 하거든요. 농담 또 농담. 이제 나는 우리 애들 진짜 어쨌든 근데 사실 이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완전 농담은 아니죠. 대배지 국어학원 맞죠? 사실 계속 갈게요. 자, 대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당신 천국을 큰 나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나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한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마치 밑에 사람이 올리듯이. 사실은 나라 대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당시는 이 당시는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어쩌겠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엎드려서 명지를 받으니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추상 같은, 보통 아주 날카로운 엄한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임금한테 얘기할 때 추상 같은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추상 같은 호령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엄한 말 가운데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이 담겨 있으니 이렇게까지 하고 해야 돼? 엄하게 저를 꾸짖지만 그 안은 또 따뜻한 마음이 들어 계시네요. 엎드려 읽으며 황송하고 감사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국 역시 마찬가지죠.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살해해야 마땅하고 천명과 인심이 돌아갔으니 크나큰 명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입니다.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국이라는 의미고요. 두 개가 대조되어서 쓰임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를 높이고자 하는 명백한 표현, 이건 우리나라를 낮추고자 하는 명백한 표현이죠. 즉 우리나라가 당신들의 신하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요. 그런 표현이에요.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거. 근데 되게 이게 이제 어쨌든 나라 대 나라, 그리고 황제로서의 표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장엄하고 좀 웅장한 그런 말투나 표현들, 우리가 왜 서민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소설 속에서 보는 그런 말투는 아니죠. 실질적인 그들이 쓸만한 그런 말투를 쓰고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표현인데, 자, 그로부터 소방 아래로부터 둘, 넷, 5줄 내려오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아까 EBS에서 표현한,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 난처한 입장이다 우리로서는 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건지 한번 읽어놔봐.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그러니까 출성해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서 성에 도망가 있는 거야 지금 임금이.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한테 빌고 신하된 예의를 다하고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부 너희들 그 볼모 데려가고 이런 거거든 지금. 근데 그거를 말을 들을 수가 있나? 마지막 자존심이죠. 물론 신하된 도리여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나가면 정말 난리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성에서 나오라고 출성하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어진 뜻이긴 하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 우리가 봐줄 테니까 나와가 아니거든. 나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 전 나가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황제의 노여움이 크니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저 난처합니다. 아니죠. 사실은 나와서 빌어야죠.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좀 난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마땅치 않았을 것이고, 자, 한자 성어는 하고 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진태의 양난입니다. 진태의 유곡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제 서럽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결론은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소방이 어찌 온전히 살려주고 관대하게 길러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좀 아껴주는 대상에 넣어주세요. 신하된 나라, 그런 나라쯤으로 넣어주세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배척하지 말고 저희를 신하나라로서라도 인정해주세요. 화친 요청이지요. 굉장히 치욕스럽죠?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하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뒷장에 일부분만 더 볼게요.
이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쪽이죠.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들아 뭐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이제 글을 읽는 입장에서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이조판서 최명길이 지은 거고요.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최명길은 화친을 주장하는 입장이겠죠. 최명길 밑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조판서 김상헌이요. 이것을 읽고 편지를 보고 나서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김청은 밑에다 쓰세요. 척화를 주장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척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지요. 그걸 보고 손으로 찍고 편지를 찍고 대성, 실성, 거의 실성할 지경으로 통곡을 하니 곡성이 대궐 안에 사무쳤다. 이게 나라가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의 주체성 있는 나라가. 그러니 통곡을 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김공이 최명길에게 이럽니다. 아니 대감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아니 어떻게 신하된 도리로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십니까? 이런 뜻일 테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이니까 심지어는 이쪽 편에서 얘기하잖아. 네가 가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라. 네가 척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당시는 어찌됐든 나라에게 신하를 하는 걸 목적으로 갖는 이들의 입장입니다. 뭐 저는 역사적인 관점은 잘 모르겠고요. 옳지 않죠.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려오시면 1637년 1월 19일 날짜 거 있어요. 요것도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서 이들의 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19일에 최명길과 윤희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했으나 끝내 답서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서가 아주 명확하게 빌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우상이하,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의정 이하가 그냥 돌아오니까 참관 한여직이 말합니다.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려. 왜 저들이 왜 답서를 주지 않나? 왜 만족스러워하지 않나를 보니까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 이미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러니 그 한 글자는 실로 클 거자이니라. 당신들이 진짜 대천국인데 진짜 큰 나라잖아요. 를 나타내는 정말 커요. 우리 거대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 거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고, 김공이 하천으로 나갔을 때 이때를 타서 그 글자를 급히 여기다 써놓읍시다 라고 하니까 명길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신자를 쓰지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클 거자하고 같은 의미죠. 당신들은 대단한 나라고 우리는 소국, 신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신자를 쓴다는 것은 양쪽을 모두 다 이걸 인정하겠다. 우리는 신하로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아주 명백히 드러내는 건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 아래에 그렇지만 21일 날짜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출성하기와, 그러니까 성에서 나오기와, 그게 청나라에서 원했던 일이야. 신하들을 잡아서, 척화하는 신하들을 잡아서 보내는 일을, 척화하는 사람 보내면 쟤네들은 가서 죽는 거죠.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적들이 크게 노해서 국서를 그냥 보내고 역시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 EBS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신하로서의 자세로 구피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뒷장 1월 1일, 23일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고요. 임금님이 이제 드디어 아프시네요. 자,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부분에서 EBS요. 제가 지문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다 EBS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 두 부분. 요거 명백하게 한 번씩만 읽어두세요. 자, EBS. 왕명을 거부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임금이 협박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라. 척화 신하들 보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회상 당연하죠. 신하가 감히 임금을 협박해요? 혼란스러운 사회상 맞지요. 두 번째, 장관들이 벌인 일에 대한, 그러니까 위에 그 척화 신하들을 보내라면서 임금을 협박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요.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야. 그들이 이따위로 행동하는 이것이 모든 군병들의 뜻은 아니고 그들이 그런 거지 라는 것으로 봐서 글쓴이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임금을 압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혼란한 시대상이죠. 나라가 이제 전쟁통에 이 지경까지 가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 중요하죠. 이비스니까. 그렇지만 이 작품과 더불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박시전 같은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박시전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줄거리 체킹하면서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아, 산성일기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일기 내용이 담겨진 일기 형식이었구나를 오늘 아셨으면 됐습니다. 자, 지문은 한번 끝까지 읽으세요. 제가 소설은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